이게 사실은 싸움이 뭐냐면은 망인, 돌아가신 분의 전혼의 자녀들과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남아있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그쵸 다투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사실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사실혼이 워낙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낳기 전까지는 심지어 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 되게 많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빠 입장에서 혼외자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뭐 인지라고 해가지고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할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전제하지 않은 자녀는 혼외자인데요. 그러신 분들이 전문직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합쳐지기 때문에 청약이나 그 다음에 세금 등에 있어서 불편하다, 좀 손해가 본다 해가지고 혼인신고 안 하고 혼인관계 유지하다가 사실혼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사실혼 파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는 40대 이상의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사실혼 기간이 길어요. 40대, 50대에 시작을 했는데 60대, 70대 되셔가지고 이제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중에 일방이 사망을 해서 상대방 전혼의 자식들과의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40대에 재혼을 하셔가지고 30년 혼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 그렇죠? 사실혼인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사실혼 배우자는 30년을 살았어도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거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30년 동안 전혼의 자녀들을 막 먹이고 키우고 해서 열심히 살아온 분은 오히려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은 바쁘니까 요양병원에 많이 모시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요양보호사를 이제 같이 섭외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요양보호사랑 혼인신고를 해놓은 거야. 어제 혼인신고를 하고 오늘 사망을 했다가 하더라도 법률혼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배우자로서의 1순위, 심지어 1순위 상속인이 이제 자녀들인데요. 걔네들보다 1.5배 더 받아. 이런 경우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로. 누군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누군가는 득을 보는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참 법률의 맹점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상속인을 배우자의 범위에 있어서 사실혼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는 건 사실은 법적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률혼의 배우자만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의 배우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되는데, 그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대신에 각종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관련해가지고 각종 연금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사망한 사실혼의 배우자가 그 연금의 수급권자라고 하면은 생존해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그 연금을 탈 수 있는, 그래도 적어도 그거에서는 다 합쳐가지고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유족연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상속인의 지위를 사실혼의 배우자는 인정을 해준다. 그거 조금이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같이 사셨어. 그래서 전세를 같이 사시고 계셨거든요, 전세. 그래서 근데 그 전세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이 전세 명의자였던 거죠. 그러면 같이 30년 사셨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걸 상속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그걸 조금 사실상의 배우자 보호 조항을 하나 놔뒀는데요. 이 분이 사실혼 배우자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사망한 사실상 배우자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즉 무슨 의미냐? 그 전세보증금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혼 배우자는 이 정도의 법으로 보호받는 그 정도의 범위이고요. 또 그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실혼 확인 소송을 해야 돼. 사실혼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판결문, 소송을 해야 돼요. 사실혼 존재 확인해소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피고는 누굴까요? 검사야, 검사. 그냥 어디 검찰청 검사 이렇게 써. 검사가 직접 그거를 송달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 지방검찰청 검사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 그거를 바빠 죽겠는데, 그쵸? 보통 이제 다 검찰청으로 송달을 시키고 공시송달식으로 진행이 돼서 상대방은 다투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예. 이렇게 조금 법으로는 굉장히 되게 뭐랄까 제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게 사실혼의 배우자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뭐 몇 억대 부자라고 몇백억대 부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여나 이런 걸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싸움이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의 전혼의 자녀들과 생존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들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남아있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그쵸 다투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보통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만 계속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이유는 뭐야? 보통 저쪽 상대방 전혼의 자녀들이 혼인신고를 막겠죠. 자기의 권리를 이제 당연히 침해당할 수 있으니까 응당 이제 당연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여했던 분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두는 게 뭐냐. 사이가 좋을 때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셔라. 유언은 유언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상속인들 다 배제하고 내 재산 중에 얼마를 누구 사실혼 배우자인 누구한테 전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언의 작성 방식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재돼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전혼의 성인된 자녀들하고 이렇게 둘이서 무슨 작당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돈 빼돌리는 것 같고 재산 빼돌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가장 큰 권리는 뭐냐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이혼 소송과 동일한 형식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기여한 나의 몫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막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막 돌아가죠. 막 재혼이 어렵고 삼혼이 어려운 게 결국에는 돈 문제로 굉장히 많이 귀결이 되거든요. 항상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도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재혼이 정말로 20년, 30년 잘 유지되다가 막판에 돈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사실혼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